네, 투데이 하디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회원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초대형 규모인 만큼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동차 관련해서 어떤 수혜를 얻게 되는지 모터그라프 자동차 전문 박홍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홍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상당히 되게 의미가 긴데 네. 지금 이 RCEP을 뭐 자주 요새 이렇게 들리긴 하지만은 좀 여전히 조금 낯설거든요. 네, 맞습니다. RCEP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 지대로 묶는 게 핵심입니다. 이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참여했는데요. 네. 이 시장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30%에 달합니다.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 국가들의 무역 규모가 18조 달러, 이 유럽연합이 17조 6천억 달러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이 RCEP 국가들의 영내 무역 규모가 19조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에 참여한 거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나 유럽연합보다도 더 규모가 크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 무역량의 증가일 텐데 네. 국가별 관세가 이제 최대 94.5%까지 철폐된다고 하죠. 주요 아세안 국가로 향할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이 또 이번에 중점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아세안 국가 어디인가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인도네시아를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되게 땅이 넓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내년 말까지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공장을 세울 계획인데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아세안 시장을 현대기아차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본 가동이 내년 말경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업계의 수혜도 예상이 되고요. 네. 공장이 가동된 이후에는 이 부품업계들의 일감 증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쌍용 자동차도 최근에는 호주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서 쌍용차도 호주에서 가격 경쟁력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랄까요? 좀 이렇게 진출이 부진했던 국가로의 자동차 산업. 계속 핑크빛이라고 봐도 될까요? 앞서 자동차 업계의 어떤 분야가 득을 보는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중국하고 일본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라는 게 좀 걸림돌입니다. 우리만 무관세인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경쟁 요인이 발생한 셈인 거죠. 그러겠네요. 네, 이 탓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동남아시아 시장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국의 가격과 싸워야 되고 일본의 품질과 싸워야 되죠. 예. 이 협정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컨티넨탈, 보쉬, 미쉐린 등과 같은 글로벌 부품업체들은 이 중국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이 글로벌 부품사들이 중국 시장을 통해서 아세안에 우회 진출할 가능성도 경쟁 요인을 좀 키우는 문제입니다. 이 결국 부품업계 입장에서는 원가라든지 인건비 절감 문제가 상당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던데요. RCEP으로 인해서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게 된다는 점,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일본하고 FTA를 체결한 효과도 있는데요. 네. 다만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와 기계를 민간 품목으로 지정을 하고 시장 개방을 제외시켰습니다. 네, 그러나 에어백이라든지 전자부품 등 일부 부품은 이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도 특별히 득을 볼 수 있는 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에 일본 시장에 진출하지도 않았고요. 의미는 있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특별한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네. 제 생각을 우리 박 기자님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어제 들었어요, 제가. 뭐냐면은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행업계가 지금 상당히 힘들듯이 네. 자동차 산업도 상당히 좀 뭐 저조할 거다, 이 판매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오히려 그 자동차 회사 그 주가가 막 올라가고 네. 그리고 자동차 그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늘어났나 봤더니 사람들이 그 여행을 안 가잖아요. 네. 비행기를 타고 어디 멀리 여행을 안 가니까 그 여행을 안 가는 그 비용을 가지고 차를 산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 네네. 어떻게 우리 박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동차 이 산업에 대해서? 저 사실 뭐 최근에 통계를 한번 보긴 했는데요. 이 네. 자동차 판매, 이 세계 자동차 통계만을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자동차 우리나라만 유일한 거예요, 지금? 네, 지금까지 올해 누계 판매만 놓고 보면은 신기하네. 신흥국들을 제외한 우리나라 신흥국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자동차 판매가 플러스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판매가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늘어난 거는 아무래도 좀 대중교통도 많이 타기 꺼려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좀 여유자금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나만의 공간을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분들이 더 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박홍준 네네. 기자님. 네. 이번에 그 알셉 그 참가국에 네. 그 인도가 처음에는 참가를 안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인도도 참가를 한 건가요? 인도가 이제 이게 사실 작년에 이제 서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인도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도가 최종 협정에 참여를 하면서 인도까지 이제 국가에 참여가 됐는데요. 이제 제가 확인한 걸로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체결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국하고 인도하고의 그 분쟁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이지만은. 네. 아마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이 알셉 협정 체결이 이제 중국이 주도한 거라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인도가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요새 인기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일본 자동차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아시안 시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계적으로요. 세계적으로요. 네. 네. 세계적으로.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이 상당히 좀 이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내수 시장이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고, 이제 역으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탓에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안정적인 회복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나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판매량에 있어서는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부터 출시가 본격화되면은 이제 일본차보다 상당히 일본차에 준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점유율만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일부 일본차의 점유율은 제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기술이 뭐 일본 자동차 기술하고 거의 조금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하던데 전문가분들은. 네, 맞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신조어까지 생긴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신조어요? 지금 이제 우리 상표명이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이 대표 중형차 이제 소나타 아실 겁니다. 뭐 소나타야 뭐 국민 자동차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차량이 이제 몇 년 전 요 전 세대의 디자인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바뀌었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상당히 이 차의 출시를 계기로 현대차가 상당히 미국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그걸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중형차의 디자인이 상당히 파격적이게 나온 걸 보고 일본 자동차 업계에는 실제로 소나타 쇼크라는 신조어까지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또 쇼크가 있었네요, 또 일본에. 네, 실제로 그 이후로 이제 일본 중형차들도 소나타와 비슷하게 좀 상당히 파격적인 디자인을 채택하고 실제로 한국차가 이 일본 자동차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알셉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뭐 원산지 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채택했다는 점, 이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쉽게 말한다면 과거엔 한국 제품을 중국 부품으로 조립하면은 이게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냐를 두고 원산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중소부품업계가 이 아세안 시장에 새로운 판로를 만들어내고 그러겠네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야기만 좀 들어도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네. 계속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자동차 전문 박홍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